시장이라는 게 도티 시장이 아니에요. 뭐 이리 말하면 이리고 저러면 저런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랬죠? 주식에 정답은 없다고. 해답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약간은 이제 이런 거를 좀 가져가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에 대해서 좀 지나친 슈팅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이 실제에 대한 원가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 약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채금리도 사그라들고, 예? 달러 강세도 사그라들고 있고, 조금씩, 물론 이제 아직 추세적으로 완전 돌렸다고는 못 봅니다만은 조금 사그라들고 있고, 그리고 뭐야, 유가도 좀 이제, 유가는 사실 이제 11월 며칠이더라. 이때가 그 이란 제재가 본격화돼가지고 뭐 쉽게 많이 때리지는 못할 거예요. 예, 유가는 많이 때리지 못해요. 그래도 이제 워낙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속도 조절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이렇게 때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안화가 꼿꼿이 서 있다 보니까 무역 분쟁 이슈가 쉽지 않겠구나. 위안화 꼿꼿이 서 있다 보니까 중국 정신은 힘을 못 쓰는 것도 없잖아 있죠. 자기 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건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 원화가 오르면 다 똑같죠. 여행 가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원화가 오르면 여행주 항공주도 얼마 못 가고. 원화가 오르면 우리나라는 그 국가잖아요. 가공무역이라 그러잖아요. 원가가 다 올라가 버리죠. 안 그래도 유가도 비싼데. 실내로 요새 그 자동차 휘발유값, 디젤값 이런 거 엄청 비싸잖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기름 넣으시는 분들. 물론 뭐 차 타면서 기름 걱정 때문에 차 몰지는 않죠. 다 필요에 의해서 차를 운전하시지만은. 근데 유가가 기름값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유가도 올랐는데 하필 재수없게 환율까지 올라 버렸어요. 환율은 왜 오릅니까? 환율은 또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두리뭉실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드릴게요.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 환율은 달러 수요와 달러 공급이에요. 그렇죠? 그럼 달러 수요가 많으면 환율은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달러 공급이 많아도 환율이 내려오겠죠. 수요 공급의 법칙이니까. 너무 웃으면 안 되는데. 경제학에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프라이스고, 이게 이제 퀀터테이티브 양인데, 이걸 공급이라 그러고, 스플라이라 그러고, 이걸 디맨드 수요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환율이 오르네. 예?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은 올라요. 가격 이런 건 그런 거예요. 조금 그 다음에 만약에 수요가 감소래요. 그러면 가격은 내려요. 이게 가격이니까. 이게 이제 오름포고. 그래서 수요가 감소해도 이렇게 내려요. 가격은 내려요. 그럼 공급적인 걸 보면 이게 공급이잖아요.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이 내려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달러 값이 내려요. 원화가 강세로 간다고. 근데 외국인이 주식을 많이 팔아가지고 달러가 없어져요. 계속.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이건 수요 공급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모든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돼요. 어떤 거 물론 이제 몇 가지 좀 다른 건 있는데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환율이 오르는 거는 우리나라 지금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북 관계는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수급에 움직이죠. 왜? 외국인들 주식을 한 2조 정도 팔았잖아요. 벌써. 코스피에서. 2조 넘었군요. 지금 한 시장도 8거래일 연속 내렸습니다만 외국인 연속 매도도 한 8거래일 연속 나오거든요. 달러가 빠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일본은 엔화 흐름과 되게 강조가 돼서 최근에는 엔화 약세 때문에 일본 정신 되게 좋았어요. 우리 정시보다 훨씬 좋았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디 갔니 너? 엔화까지도 지금 강세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시는 뭐 일본 정시를 볼 필요는 없어요. 볼 필요는 없는데 엔화 강세니까 일본 정시는 그냥 약간 일본은 거의 같은 방향이래. 엔화하고 그거하고 지수하고 엔화 강세면은 지수 빠지는 거예요. 일본은 그냥 배 아파할 필요도 없고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한때는 이런 말이 있었죠. 무역 전쟁 이슈 때문에 일본이 수혜를 볼 것이다. 그런 말은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일본 정시가 사실 아시아에서 뭐 중국이나 한국보다는 조금 더 선방하고 많이 오랐던 게 없잖아 있는데 뭐 여러분들 일본 주식 하는 거 아니라면 저는 요새 최근에는 일본 정시를 별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디커플링에 대한 이슈거든요. 우리나라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디커플링, 커플링은 커플링이라는 거는 커플 있잖아요. 커플. 예, 여러분들 뭐 한두 번은 커플이 돼 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어이가 없나? 지금 커플이 돼서 잘 옥신각신 잘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유 인생 어차피 혼자야 해서 똑꼬다이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한두 번 커플은 돼봐야죠. 커플의 의미는 어차피 같은 방향이거든요. 근데 영어에 이제 D자가 붙으면 다 아닌 거잖아요. 예, D자가 붙으면 반대말이잖아요. 디커플링인데 오늘은 그냥 이런저런 뭐 제가 어떤 시장을 예측하고 뭐 앞으로 어떨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현상을 조금 이야기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같이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디커플링이란 말은 이제 따로 방향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커플링이 되겠어요? 일본은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하고 중국에게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주식시장 자체가 IT가 많아요. 근데 IT는 그래도 미국이 주도하잖아요. 그리고 수출 구조에서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의 20%가 20이 넘는 게 반도체예요.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20%가 뭐야? 한 30-40% 되겠지.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 뭐 화학이나 이런 거에 주요 소비국이 짱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이랑은 별 상관없이 어차피 중국과 미국의 디커플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증시가 오르면 뭐 옛날 기억하면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이 오르게 되면 뭐 소비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화장품도 그렇고 뭐 유통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많이 올랐잖아요. 여행도 오르고. 근데 요새는 이제 이거 안 된 지 몇 년 됐죠. 이제 2-3년 동안은 별로 흥미 없죠. 그건 이제 중국 증시가 아까 보시다시피 상해 지수가 지금 계속 내려봤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4년째 내리받고 있잖아요. 봐도. 예. 그래서 이제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그런 회사들 뭐 이런 그 많은 화학주들이 올해 좀 되게 고전하고 있어요. 뭐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사실 아시겠습니다만은 철강 같은 경우도 중국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2-3년 동안의 장을 생각하면 이걸 빼고 났을 때 할 만한 게 먹을 만한 게 근데 반도체도 사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워낙 미국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반도체주 정말 올해 한 해 힘들어요. 근데 아마 연말까지도 거의 포기하고 있어요. 사실 반도체는 지금 연말까지 그냥 포기해야 돼요. 웬만하면 안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장이 뭐 이제 2달 조금 더 남았는데 갑자기 뭐 반도체에서 지금 확 땡길 수 있는 요인은 없잖아요. 항상 우리가 1월이 되게 되면 기존의 거보다는 1월 효과라 이야기하는데 1월이 되면 사실 가장 기다리는 게 보통 신기술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옛날 보면 뭐 2016년도 엔비디아 자율주행차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붙잖아요. 반도체는 남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좀 어렵지 않을까. 중국도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뭐 강제 철강 이런 거는 웬만하면은 어렵다 보는 거예요. 네. 철강이 어려우면 굳이 딴 애들 현대제철이 되든 뭐든 볼 거 없어요.
관세가 잘 됐든 어쨌든 간에 어차피 얘들은 무거운 업종이고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장이 어차피 장이 빠지면 똑같은 논리인데 장이 빠지면 네? 덜 영향받는 섹터가 좀 강할 수 있고요. 그쵸? 시장이란 게 확 이렇게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나게 되면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금리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금리 뭐 무역 분쟁 관세 뭐 환율 뭐 유가 이런 이야기 등등등 했는데 요런 거에서 조금 영향이 덜 받는 섹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더 강할 수 있긴 있어요. 예, 지속되면 그게 뭡니까? 그게 내수가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 있죠. 꼭 필요한 거. 그 하는 기업들은 그래도 이런 게 좀 계속적으로 뭐 국채 어떤 이슈, 달러 이슈, 무역 분쟁 이슈가 장기화가 되면 망하지 않는, 웬만해서는 망하지 않는 꼭 필요한 회사들은 조금 주목을 받아요. 꼭 필요한 회사가 뭐예요? 전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통화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핸드폰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핸드폰 기종은 없어도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뭐 그것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은 없어도 살 수는 있는데 살 수 있어요. 왜 못 살아? 전화가 없으면 못 살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 자연인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신주 같은 게 그나마 딴 거보단 조금 강할 수 있어요. 근데 크게 먹진 못해요. 어차피 이미 다 반영이 되니까. 왜냐하면 요 정도 되면 어차피 애들 주가 다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조금 짧게나마 한 번씩 그냥 장이 계속 빠진다 싶으면 보라고 말씀드려요. 꼭 필요한 거.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꼭 필요한 게 뭐 있어요 또. 전화는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기업이 어렵던 거 아니야. 진짜라니까요.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몇 가지 욕이 있죠. 식욕, 뭐, 그 다음에 주거에 대한 욕구도 있고. 마지막 건 좀 야해서 말 안 할게요. 어쨌든 그런 게 있잖아요. 종족 번식의 욕구도 있잖아요. 좀 돌려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몇 가지는 통제가 되는데 통제 안 되는 거는 식욕이에요.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최근에 약간 편의점주들이 조금씩 오르는 게 있어요. 사실 이제 GS25나 이런 애들이 7월달부터 티 안 나게 조금씩 오르는 것도 다 같은 그림이에요. 시장이 우리가 이번에 확 빠져서 그렇지. 뭐 BGF도 마찬가지고 지난 뭐 8, 9월 달에 무역 분쟁이나 금리 이슈가 시장에 없던 건 아니잖아요. 이런 애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는 있어요. 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식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의 가장 큰 기본은 이 영상을 나중에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늦게 보신 분들은 꼭 처음부터 돌려보세요. 주식의 가장 큰 기본은 무조건 CAGR이야. 네? 이 기업은 무조건 성장한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주가를 준 거예요. 안 그러면 주가는 빵원짜리야 전부 다. 배수란 걸 줬다면 연평균 성장률 때문에 배수란 걸 준 거예요. 이 배수라는 거 우리는 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는 P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의 주가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아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밥은 먹어야 한다는 것도 장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세진 않겠죠. 편의점. 왜냐하면 이제 올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가장 힘든 섹터니까. 근데 이제 장이 이렇게 이런 비용 문제에 대해서 건드리게 되면 비용 문제를 가지고 장을 이렇게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덜 피해보는 섹터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금이 몰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꼭 필요한 게 이제 전화통화 같은 게 통신주니까 기름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 나쁘다고 여러분들 자전거 타고 다닐래요? 그건 아니잖아. 너무 비유가 그랬나요?